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렇게 쇄신안을 본인이 누구의 동의를 받았죠? 저 본인 생각 아닌가요? 본인 생각에 발표를 하는 거는요. 정치권에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러한 쇄신 정책과 사과 과정에 대한 저 검증과 동의를 누구한테 받았죠? 만약에 저분이 선출된 권한이 그 지위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 으뜻 묻지 않고 가서 투표를 할 때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게 국회의원 선출 과정이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선출되는 절차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내가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런 권한을 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24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정봉준 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선거 직전 사과가 옳지 않다며 정알못, 정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출직도 아닌 자가 무슨 권한으로 직권을 남용하며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점은 지금 모두가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고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으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사과드리겠다고 머리를 수그렸는데요. 이게 긴급하게 해야 할 기자회견입니까? 6일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둔 정당이 해야 할 짓은 아닌 거죠. 특히 5.68 용태론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내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대체 뭐길래 민주당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박 위원장. 무자격 무임승차도 모자라 무개념 정치 초짜의 엉망진창 행보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의 분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비대위는 빨리 해체해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의 이 불장난 같은 언행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또 내부 총질이냐, 선거 끝날 때까지 선대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숨지기고 있거나 차라리 자가격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며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라는 날선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조차 한심하다는 듯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요. 보수 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5살 거대 야당 비대위원장의 낙하산으로 꽂히기 전에 기업이든 사회조직이든 본인이 이끌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게 있어야 그 성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덮어놓고 자기만 믿어달라? 당신이 누군데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어 내부 숙청이나 권력 투쟁을 하려면 선거 전에 해야지 한창 선거 뛰는데 무엇 하겠다는 거냐며 그럼 586 맏형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부터 아웃시키겠다는 거냐. 이준석보다 한 수 더 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하여간 지자체 선거 이후 여당은 배 터져 죽고 야당은 배고파 죽는 구도가 될 것 같다며 어차피 둘 다 사라져야 할 정당, 잘 돼가고 있다고 비꼬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건가요? 이쯤 되면 이건 해당 행위입니다. 지방선거를 망쳐 패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일테면 민주당을 제가 박지원이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지원이 살리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어떠한 선출 과정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한 남용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한 상황에 그 시기를 관리하는 매니저 능력입니다. 리더가 아니죠. 저는 이제 비대위원회가 탄생 과정서부터 잘못 탄생됐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원내대표로서 원내 대선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는데 그때 원내대표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때부터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요. 좀 더 비대위원을 만드는 과정을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당원들의 의사도 묻고 외부 인사들에 묻고 그렇게 급하게 비대위원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 급한 정치적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급히 한 거죠. 황만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왜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지? 그리고 비대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밀실해서 도대체 저 비대위원들은 만약에 지금처럼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에 저러한 파격적인 힘을 쓸 비대위원이라고 한다면, 위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됐었죠. 그 구성은 졸속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구성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한은요, 막강한 권한을 또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행사하는 권력은 막강하다? 옳지 않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적 질서와 절차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이 또 사과하겠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대해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권한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부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비판을 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며 비대위를 직격했는데요. 사실 김 의원의 모든 발언은 오로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들입니다. 박 위원장은 당내 인사들을 저격하고 끊임없이 사과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최강욱 의원을 향해선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함께 짤짤이 발언을 멋대로 성적 담론으로 해석하고 악의적 여론몰이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 매장시키려는 시도에 그동안 지켜보며 인내해오던 지지층도 결국 폭발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 줄곧 하락세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층마저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는 등 결집하지 않고 있다는 지표인 셈인 거죠.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민주당이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서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0.7%의 석패를 위로하고 힘을 모아야 할 이때 왜 계속 무한 반복적 사과를 거듭하며 민주당을 죄인으로 만드냐는 거죠. 비대위의 역할은 당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마치 당 외부에 있는 사람처럼 지적질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경선 없는 컷오프, 전략공천 남발로 인한 잡음과 흥행 실패, 당 지지율 폭락과 쇄신 부족 등 비대위로 벌어진 수많은 실수 사례에 대해선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비대위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비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정경심을 체포할 수 있대. 말로만 듣던 특검이라는 곳을 총 8번을 받았습니다. 불쾌감, 그 뭐랄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계속.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흘립니다. 정보를. 다이애나와 모의감이 나타났던 모든 죄들이 경쟁하듯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조견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목표는 사냥감을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심전에는 칼을 꽂으면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 거다.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